네, 2월 25일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3천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그만큼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769선 마감,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300억 정도 매수해줬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 안 좋았고 코인 시장도 주요 라인을 이탈하면서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좀 선방을 해주는 모습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2차 전지들이 오르면서 좀 추세를 잡아가나 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 아니나 다르게 오늘은 또 다 같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차 전지 주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주들이 크게 올라주면서 증시를 방어를 많이 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어, 그동안 많이 올랐다곤 하지만 PBR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적정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전체적인 조선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실적도 따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트럼프가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국 정부에서 이쪽에 투자를 같이 할 생각이 있다라는 발언에 조선주들도 크게 주가로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LNG 프로젝트의 핵심이 또 삼성중공업의 FLNG 사업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중공업의 좀 주가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 미국 증시 뭐 이렇게 크게 안 좋은 데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좀 저력 있는 섹터들이 있다. 그래서 종목별로 또 잘 골라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황은 그냥 2차 전지를 급하게 그렇게 타는 것보다도 국제 정치, 그리고 미국이 어떤 산업을 키우고 밀어주려고 하는가, 그런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조선, 그리고 방산, 이쪽을 중국의 전략적 대체제로 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 이런 쪽으로 좀 자금이 많이 흘러가고 있고, 또 내려갈 때도 좀 하방이 재앙적인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 또한 뭐 중국을 대체한다고 하긴 하는데, 워낙 산업 업황이 안 좋고, 적자 기업도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하면서 중국과 대체될 수 있는 산업, 이런 쪽으로 골라서 선별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국내 증시에는 이런 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은 19,200선으로 1.21%나 하락을 했고 S&P 500은 0.5%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5,900선이네요.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좀 빅테크들 위주로 크게 꺾이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팔란티어가 10% 이상 하락을 했고 테슬라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엔비디아도 장중에는 뭐 한 3% 이상 빠지다가 장 막판에 약간 들어 올리긴 했는데 음, AI 그 케이펙스 투자에 대한 좀 의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약간 AI 그 투자가 너무 과도됐다, 과잉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 또 중국의 AI 투자 소식 나오면서 살짝 엔비디아는 회복해주는 모습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예 꺾이진 않았지만 빅테크들 위주로 좀 추세가 꺾이려고 하는 차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경계를 해야 된다. 이번 주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또 PCE 지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과거보다도 이 결과에 따라 나오는 방향성이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보입니다. 1435원 마감했고 5원 올랐습니다. 원 엔화 환율은 958원으로 3원 정도 올랐습니다.
유가는 70불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보실 텐데요. 비트코인이 어제 주요 라인 추세를 깨면서 오늘 좀 방향성이 크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요 라인을 깨면서 10% 이상 하락 나왔습니다. 어제 발표했을 때 대비해서. 이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앞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하락 장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이 이렇게 하락 장세가 나온다는 건 비트코인이 또 전체적인 유동성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의 빅테크 기업들의 차트가 좀 꺾이는 모습도 이 비트코인이 추세가 하락 전환이 살짝 된 거, 이런 거랑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이 주요 라인이 깨졌다는 거는 뭐큰 이슈가 시장이 모르는 큰 이슈 이런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뭘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증시도 살짝 어, 팔란티어도 제가 보는 주요 라인이 살짝 깨졌고 또 테슬라도 이따 보시겠지만 121선 뚫으면서 끝났기 때문에 음, 또 시장에서 어떤 그런 악재가 나올지 이런 것들도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차트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과거 2024년 4월에 138원 저점 찍고 지금까지 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었고 테슬라 차트는 보기가 쉽습니다. 121선인 이 보라색 선을 닿으면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모습 지금까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지금까지는 깨지 않았다. 이거는 웬만한 사건이 아니고는 안 깨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추세가 꺾이면서 121선까지 내려왔는데 어제 종가상으로는 121선 지켜주는 모습 나왔으나 지금 장 전에 봤을 때는 이 121선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이 121선이 뚫리고 나서는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또는 PC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좀 하락의 강도가 나와줄 것 같고 오히려 좋은 지표들로 나온다면 다시 이때처럼 121선 위로 올려주겠죠.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는 좀 큰 변곡점 구간 안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많이 하락했던 팔란티어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2024년부터 쭉 올라왔습니다. 쉬지 않고 올라왔는데 팔란티어도 121선을 닿으면 반등을 크게 해주고 61선 닿으면 크게 해주고 팔란티어는 좀 테슬라보다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121선을 닿은 적은 8월 달 이후로는 다 61선 받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최근 추세로 보면은 5일선 뚫리고 21선 뚫리고 61선까지 뚫렸습니다. 61선은 아직 안 뚫렸고 이 빨간 선이 원래 닿으면 바로바로 반등을 해주는데 빨간 선을 크게 이탈을 하면서 지금 추세가 좀 꺾이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도 이 보라색 선까지 닿으면 반등을 해주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61선인 83불, 82불 선, 이 선에 지지되는지 지켜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을 봤는데 최근에 저항을 받고 저항을 뚫어서 크게 올라갔던 라인 83불 선에서 좀 멈춰준다면 어, 그래도 좀 하락이 멈출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도 뚫고 내려간다면 바로 밑에 있는 보라색 라인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보라색 라인이 뚫리면 이제 역배열 구간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때 되면은 진짜 어, 좀 아주 저가 중에서 좋은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팔란티어는 최근에 국방비 예산 삭감 그리고 대주주 매도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 우려,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한 번에 많이 내려가는 모습인데, 그동안 좀 급등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채우기 위해서 또 좀 더 크게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갭 있던 거를 아직 메꾸진 못했는데 지금 메꾸러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좀 지지하는 구간이 어딘지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아직 모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121선을 과거에 단기간 뚫어줬다가 바로 복구를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뚫어주면서 좀 추세가 점점 좀 약해지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과거 24년 8월의 저점과 24년 9월의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 빗각을 맞고 2025년 1월 24일 날 이 빗각이 뚫리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위에 있는 저항 라인을 최근에 못 뚫으면서 내려왔었는데 저는 현재 차트 흐름상 어, 그동안 많이 지지해줬던 지지 라인을 어제 뚫었고 또 저항을 맞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실적 발표 전에 차트 흐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어, 미리 시장이 실적 결과에 대해 좀 예측을 하고 좀 매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결과가 시장의 예상과 달리 좋게 나온다면 빠르게 이 지지선 위로 올려주겠지만 어, 결과가 안 좋게 나오고 또 지표들 또한 안 좋게 나온다면 그 하락의 강도가 밑에 지지선까지도 한 번에 열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코인 자체가 일단 무너졌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도 계속 커플링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코인과 비슷하게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 그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고 이번 주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또 지지를 지켜줄지 또 뚫려서 크게 내려갈지 이런 것들을 어, 잘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이슈 좀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6개월 만에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에서 보셨듯이 그냥 밑으로 그냥 반등 없이 확확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9만 1000달러라고 하는데 8만 후반대까지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해킹 여파라고도 하고 또 미국 증시 하락 영향이라고도 하는데 진짜 그 이 정도 하락을 할 만한 이유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입에 이제 요동치는 유럽과 중동들 방산 텃밭 지각 변동되고 있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유럽과 중동의 방위산업 구도 재편이 예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푸틴이 유럽 국방비 감축 공감대를 형성해서 K 방산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오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이 좀 이 트럼프 이슈에 수혜를 좀 보고 있다. 그리고 조선 또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이슈에 어, 오히려 트럼프가 깽판을 칠수록 좀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상황. 그래서 주가가 다른 세계 증시 대비해서 한국 증시가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막아도 중국 화웨이 AI 칩 수율 2배로 향상됐다. 20% 수율에서 40%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엔비디아 H백을 이제 하는 TSMC의 수율과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됐고 상용화 가능성이 상승했다고 이제 중국 화웨이가 이제 TSMC까지 좀 경쟁을 하려고 하는 기술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TSMC도 만약에 화웨이가 이렇게 되면은 딥시크 쇼크처럼 TSMC도 쇼크를 맞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중국이 강력하게 이 AI 쪽으로 따라오고 있는 모습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주식은 뭐 팔란티어 빠지고 기술주 투매됐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PC 물가 지수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어, 좀 이 시장이 반전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기 추세 뭐 이런 것들이 살짝 꺾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증시, 뭐 코인 안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지표나 발표가 나오길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분위기가 많이 꺾였는데 어, 어떤 이슈 때문에 꺾였는지 또 이걸 반전시킬 만한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이 나오면은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